네, 안녕하세요. 1인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사입을 해와서 그걸 사입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이템을 바꿨어요. 아이템을 바꾸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방식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바꾼 걸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기로 한 방식은 일단은 위탁 판매예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위탁 판매. 사실 저도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대량 등록해가지고 하루 종일 노가다 해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이제 올리고 하면은 얼마나 잘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제 에너지를 가장 이제 적게 쓰면서 나중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할 수 있는 거에 메리트를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템을 여러 카테고리에 나눠서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잘 되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카테고리, 잘 되는 카테고리를 이제 나중에 좀 추립니다. 그리고 그 추린 카테고리를 대량 등록을 좀 집중을 해서 판매를 해보고요. 또 판매량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뭔가 좀 잘 되는 제품들이 있으면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 에너지가 좀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잘 팔리는 걸 이제 여러 개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하기로 했던 방법이 특정 아이템을 선택한다. 직접 판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물량이 많아지면은 정리할 공간이 부족해지죠. 왜냐면 저는 집에서 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택배를 이제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택배를 보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택배 보내려면 항상 이제 제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제약이 따르죠.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사입을 하게 되면 그 재고를 떠안아야 되는 이제 그 부담감이 있죠.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재고 부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템을 직접 판매한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량이 많아지면 정리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택배를 보낼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시간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 그게 이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1. 마진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장점. 장점은 자본이 없이 창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하나씩 사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물건을 팔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사입을 해오게 되면은 이제 아이템이 한정적이잖아요. 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정적인데 이제 위탁 판매는 팔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템으로 올려놓고 팔릴 때마다 제가 공급처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보내면 끝이거든요. 그 부분이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고 격정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처에 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주문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에 제약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랑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문은 그냥 주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째도 반품도 공급처로 보낸다. 다섯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나만 위탁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일단 위탁 판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굉장히 크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보고 들어오는 모든 판매처들이 그 위탁을 다 하게 됩니다. 경쟁 비율이 너무 높아요. 똑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들이 파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저가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마진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한정된 그 프리미엄 고객사들만 관리하는 이제 공급처가 아닌 오픈된 이런 공급사밖에 저희가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나만 위탁하는 게 아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걸 저희가 마진을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공급이 잘 되는, 그러니까 주문을 넣었을 때 배송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큰 사이트들은 정해져 있어요. 도매국, 그 도매국에서 만든 도매매라고 같은 계열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너클랜이 있고요. 크게는 두 개예요. 도매국 그리고 오너클랜, 그리고 온채널도 네, 이런 식으로 좀 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거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하나만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때마다 이제 다른 도매 사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또 문제예요. 제가 가입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이제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하려면 하나의 채널만 선택해서는 좀 어려워요. 한 10개 이상의 그 채널을 선택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총 11개의 마켓, 12개 마켓 가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각 마켓마다 하나의 사업자를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3개까지만 가능하고요. 뭐 옥션이나 지마켓들도 2개, 3개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개의 상점을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각각의 마켓을 하나씩 다 가입을 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가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업자만 내면 되는 것도 있고요. 사업자 플러스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다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 못하고 한 이틀, 3일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인 완료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승인 대기까지 또 2,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승인 대기가 걸려 있고, 제가 한 3일 전부터 지금 이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입해 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각 마켓별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상점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몇 개의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율,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판매 컨셉을 어떻게 정했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매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마켓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켓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번호랑 아이디랑 이제 다 동일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입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디를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 비번을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엑셀 차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구글에 스프레드시트 있잖아요. 거기에다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좋을 거고요.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켓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